첫 번째 경기 이제 셀타비고 대 이제 파우크. 이 경기는 이제 유로파 리그 이제 요가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입니다. 일단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가 제가 한 명이 결장. 그에 반해 이제 파우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가 지금 무려 3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전력 누수가 좀 상당히 큰 그런 좀 파워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특히 이제 포워드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굉장히 좀 크다.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셀타비고는 이제 다시 연승 중으로 이제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고, 그리고 이제 3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3경기 연속 지금 멀티 득점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공격 사이클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이 좀 살아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게 된 그좀 셀타비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파우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지금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대체로 좀 공격 전개가 안 좋아 이제 득점계 창출을 좀 잘 못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격 사이클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축 포워드진들이 다수가 좀 결장 중이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공격이 많이 좀 약해지면서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영향이 좀 미치면서 지금 성적 또한 지금 저조하다고도 볼 수가 있죠. 만수르님 반갑습니다. 네. 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1차전처럼 셀타비고가 공격 템포를 좀 잘 살리면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이제 특히 좀 측면 전개가 좋은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수도 있다고 좀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압박에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면서 홍천만수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리고 이제 파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압박에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면서 지금 빌드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전환 속도도 좀 느리기 때문에 셀타비고 상대로 이제 템포 싸움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게다가 확실히 좀 지금 포워드진에서의 좀 결정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히 셀타비고와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좀 차이도 어느 정도 좀 크게 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이제 뭐 공격 퀄리티 등 전부 이제 셀타비고가 이제 우세하다는 점과 좀 더불어 이제 확실히 좀 셀타비고의 그런 홈 강세 및 지금 파워크의 이제 주축 코어들의 좀 다수주 결장, 그만큼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는 점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2차전 역시 이제 셀타비고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셀타비고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코의 지금 공격진에서의 그런 전력 누수가 좀 크다 보니까 파워코의 그런 좀 득점력을 좀 염두해서 언더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츠르베나 대 릴. 자,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 츠르베나는 현재 6연승 중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제 이어가고 있고, 이제 최근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릴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점에 좀 리드를 아는 채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츠르베나가 확실히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기지를 못하다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앙제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오랜만에 이제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던 거죠. 릴이었다고도 말씀드려 봐요.
일단 뭐 비록 뭐 트르베나가 뭐 리드를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이제 홈에서는 템포를 더 빠르게 가져가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기존 템포를 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홈 트르베나 상대로 주도권을 좀 지면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운영보다는 공격에 더 포커스를 좀 둘 수도 있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홈 트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 경기 지금 골을 넣고 있는 만큼 이제 공격이 좀 좋기 때문에 홈에서도 좀 실점할 일이 이제 원정에서는 더더욱 이제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맞불을 좀 놓아서 이제 화력전 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더 이길 가능성이 좀 클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 좀 릴의 스탠스는 뭐 이렇게 좀 소극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맞불이 좀 놓는 식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도 지금 홈에서 좀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트르베나가 좀 상대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좀 릴이 연달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잘 없을 만큼 현재 좀 연속성이 이제 떨어지는 점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런 릴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저는 16강에 좀 진출하기에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트르베나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16강 진출을 좀 확정짓지 않을까 좀 싶어서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트르베나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젠 대 파나티나이코스 경기. 자, 일단 풀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풀젠은 현재 공식전 기준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이제 페이스가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이제 지난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파나티나이코스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로 인해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현재 이번 그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는 풀젠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기준 1승 2무로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좀 전환시키면서 이제 2차전을 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전해드려 봤네요. 자, 1차전은 좀 예상과 달리 좀 생각보다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흘러가긴 했지만, 이번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차전에서 무승부로 이제 끝이 났다 보니까 어느 한 팀이 뭐 리스크를 좀 감수하고 이제 무리하게 좀 플레이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지난 1차전보다는 더 신중하게 양 팀 다 좀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두 팀이 좀 접근한다고 하면은 1차전보다는 이제 다소 좀 느린 템포로 흘러갈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도 한번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파나티나이코스가 최근 원정에서는 종종 결과를 좀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큰 만큼 이제 원정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안 좋아 이제 득점 빈곤에 좀 시달리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지금 원정 파나티나이코스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풀장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무려 지금 3달 넘게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이제 홈에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뭐 경기력 및 뭐 공수 밸런스도 이제 홈에서는 좋기 때문에 이런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풀젠이 홈에서 좀 주도권을 주시면서 경기를 더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제 1차전에서도 뭐 풀젠이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파나티나이코스보다는 뭐 경기력이 더 좋았기도 했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2차전에서는 풀젠이 그래도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16강에 좀 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풀젠 쪽 본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풀젠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노가 플레이오프 2차전. 그래서 이제 삼순스포르 대 이제 스캔디아. 일단 최근 라인업과 지금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모두 좀 최선의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일단 뭐 두 팀은 이제 1주 전에 이제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는 삼순스포르가 이제 1대0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이제 물론 뭐 결과는 뭐 1대0으로 끝이 났지만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는 점유율, 슈팅 개수 모두 삼순스포르가 압도했을 만큼 이제 원사이드한 양상으로 좀 흘러갔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1점 차로밖에 이기지 못한 게 이제 삼순스포르 입장에서는 아쉬운 좀 결과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난 뭐 1차전에서는 뭐 삼순스포르의 좀 PK 좀 실축도 이제 있었긴 했죠. 그러면서 확실히 좀 이렇게 뭐 PK 실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스프로가 이제 승리를 거뒀었고, 그리고 이제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뭐 1점 차로 진 게 오히려 스캔디아 입장에서는 다행일 정도로 많이 좀 이제 경기력 면에서는 처참했습니다. 자, 이제 1차전과 달리 이번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순스프로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삼순스프로가 경기력 면에서 이제 앞설 수가 있고, 이제 스캔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를 이겨야 이제 16강 진출이 좀 가능하다 보니까 1차전처럼 마냥 지금 수비적으로 나설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이제 스캔디아도 좀 공격에 이제 힘을 좀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레 좀 라인이 좀 올라가게 될 텐데, 그렇게 뭐 스캔디아가 좀 라인을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1차전보다는 이제 그리고 좀 삼스포르가 좀 스캔디아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는 훨씬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게다가 이제 스캔디아 같은 경우에는 삼스포르 상대로 이제 공격에서도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1차전에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 역시 뭐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좀 공격에서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뭐 이번 경기도 이제 지난 뭐 1차전과는 뭐 크게 이제 좀 크게 이제 뭐 변화될 만한 그 양상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1차전처럼 이제 삼스프로가 이제 스캔디아 상대로 그래도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좀 원사이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염두에 둘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이번 경기는 뭐 크게 코멘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1차전에서 이제 삼스프로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력 면에서는 많이 좀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제 뭐 홈에서는 뭐 더더욱 좀 그런 모습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좀 싶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삼스프로가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면서 그래도 이제 좀 손쉽게 좀 16강 좀 진출에 이제 성공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삼승 프로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이거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삼승 프로 승에 마인승.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에카 대 이제 오문이야. 자, 리에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리에카는 크로아티아 리그 소속 팀이고, 이제 오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키프로스 리그 소속 팀으로 두 팀 모두 이번 컨퍼런스 리그에서 준수한 성적을 좀 거두면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좀 진출하게 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두 팀이 좀 맞붙었었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는 오모니아가 홈에서 이제 1대0 패배를 좀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접전으로 좀 이어지다가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오모니아가 좀 실점을 하면서 결국 이제 패배로 좀 직결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흐름을 봤을 때 리에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점의 리드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다 더 이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할 수 있고, 이제 오모니아 역시 지금 뭐 1점 열세긴 하지만 이제 괜히 뭐 급하게 좀 공격을 좀 하다가 이제 속공이 좋은 그 리에카에게 이제 한 번에 좀 당할 수 있다 보니까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좀 흘러가면서 좀 탐색적 양상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도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뭐 오모니아가 좀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인게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모니아의 좀 중원이 더 좀 견고했었다 보니까 저는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대략 오모니아가 비교적 좀 중원 싸움에서도 오히려 좀 점할 수는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오모니아가 최근 원정 경기를 봤을 때 5경기 기준 4승 1패를 좀 기록했을 만큼 오히려 지금 뭐 홈보다 더 나은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오모니아가 지금의 물론 이제 1차전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2차전에서도 뭐 그렇게 뭐 쉽게 좀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좀 오모니아가 좀 접전 양상을 좀 만들면서 이제 16강 향방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이번 경기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오모니아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에카의 그런 좀 손쉬운 16강 진출보다는 그래도 오모니아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잘 이제 좀 접전 양상을 좀 만들면서 이제 16강 향방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오모니아 프렌 쪽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거나 안 그래도 언어반응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펠리스 대 이제 지린스키. 자,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자,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좀 마테타가 좀 결장 중인 건 좀 펠리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린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팰리스는 최근에 좀 지는 경기는 잘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기력이 좋지 못하면서 공격이 잘 안 풀려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처럼 좀 반등할 좀 모먼트를 이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뭐 리그 경기에서는 뭐 홈에서 이제 리그 꼴찌 이제 울버햄튼 상대로 간신히 좀 1대0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어요. 네. 심지어 이제 그 경기에서는 울버햄튼이 뭐 PK 좀 실축이랑 뭐 퇴장 이슈까지 좀 겹쳤기 때문에 이제 진 거지. 만약에 그 두 개 중에서 이제 한 개만 좀 없었다고 해도 펠리스 상대로 펠리스가 좀 이기는 많이 좀 어려웠을 텐데 어려웠을 만큼 그만큼 좀 최근 좀 펠리스의 좀 경기력은 많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팰리스가 뭐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수는 있고 그리고 이제 즈린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패배만 하지 않으면 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라인을 좀 내려 좀 버티면서 이제 플레이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즈린스키 홈에서 이제 무승부로 좀 끝이 났기 때문에 지금 즈린스키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금 언더독 입장에서 이제 지린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부 차이까지 끌고 가는 게 이제 더 이제 이변을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지린스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밀집 수비를 좀 구축해 좀 버티는 식으로 좀 하면서 최대한 좀 오래 끌면서 이제 좀 결과를 좀 내는 게 가장 지금 가장 지금 그렇게 좀 약간 좀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경기 플랜이지 않을까도 좀 예상해 봅니다. 자, 물론 이제 팰리스가 더 유리한 경기는 좀 맞긴 하지만 자, 문제는 지금 이번 시즌 팰리스가 특히 이제 중반기를 좀 들어서부터는 더더욱 지금 이제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밀집 수비를 좀 형성하는 팀 상대로는 이제 수비 공략에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이 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이제 비효율적인 좀 크로스나 좀 중거리 시도가 이제 많은 편이긴 합니다. 자, 게다가 이제 당장 지난 뭐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즈린스키 상대로 이제 팰리스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내지 못하면서 이제 단 한 골에 좀 그치기도 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더더욱 지금 내려앉아서 이제 잠글 수 있는 그런 좀 즈린스키일 수 있고 이런 지금 즈린스키 상대로 최근 공격이 안 좋은 좀 팰리스가 이제 시원한 좀 승리를 좀 거두기에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솔직히 뭐 팰리스가 당연히 뭐 최근 면에서는 많이 앞서긴 하지만 최근 좀 팰리스의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고 특히 지금 뭐 공격이 아예 지금 많이 좀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팰리스가 뭐 16강에 좀 진출한다고 해도 뭐 손쉽게 좀 진출할 거란 기대는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이거는 팰리스보다는
지린스키 좀 3프렌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본다고 하면은 네, 지린스키 3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안 그러면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뭐 펠리스는 뭐 공격이 좀 완전히 지금 침체가 되었다 보니까 뭐 지금 제 아무리 이제 약체인 좀 지린스키가 좀 상대라고 해도 이제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지고, 지린스키 역시 뭐 홈 펠리스 상대로 좀 득점을 좀 기록하기에는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두 팀 맞붙는다고 하면은 기준점 3.5는 좀 너무 높지 않나 싶어서 네,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네, 저득점 양상 보는 경기로도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자, 우선은 이제 볼로냐 대 이제 브라. 자, 이거는 그래도 최근 좀 흐름이랑 좀 경기력 이제 볼로냐가 그래도 더 좋고, 그리고 확실히 좀 양 팀의 좀 최근 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볼로냐가 좀 이기지 않을까 싶어서 볼로냐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볼로냐 승에 이제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렌츠바로시 대 이제 루도그레츠. 자, 요거는 저는 루도그레츠 이제 이프렌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잔스포르 대 이제 시그마 이제 올로모우츠 경기. 자, 이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이제 로잔스포르 햄무나 이제 무 쪽에서 접근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도 진짜 시그마가 좀 원정에서 좀 이기는 그림은 잘 안 그려지고, 그렇다고 뭐 현재 뭐 로잔스포르가 지금 시그마 상대로 굳이 뭐 이제 대승까지 좀 기대하기에는 많이 좀 어려운 그런 또 경기라고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 다 고려했을 때는 차라리 뭐 햄무나 무 이제 로잔스포르가 좀 이긴다고 해도 뭐 1점차 정도의 승. 9414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9414님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무승부로 좀 아무래도 이제 1차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무승부로 이제 끝날 좀 경우까지 염두를 해서 이거는 햄모알 무 쪽으로 좀 접근을 하거나,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유로파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